연말을 지나 새해를 맞이하면 유아교육과나 아동보육과, 아동학과 등에 다니는 분들 모두 졸업과 함께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예비교사에서 초임교사로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지만 앞으로의 진로와 스스로의 인생이 걸려있는 만큼 오늘은 예비교사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창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 공고들을 찾아서 이력서도 넣고 담임교사에 지원할지 혹은 부담임이나 보조교사를 먼저 할지 등 첫 시작이라 고민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학과 공부와 수업 시연, 실습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리고 면접을 보았거나 심지어 붙었음에도 어떻게 해야 할지, 가는 게 맞는지 마지막으로 신중하게 고민하신 분들이 꽤 많았고 인스타 DM이나 틱톡 메시지, 한영여 카톡 채널 등 다양한 경로로 어린이집 교사나 유치원 교사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여쭤보는 경우가 있어서 저의 과거 이야기를 덧붙여 여러분들의 시간 절약을 위해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는 과에서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중요한 건 무엇보다 실습과 교구 제작, 수업 시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계열수에 따른 특성들과 관찰일지, 일지 작성법, 교육과정 등 중요 상황들을 제외한 이론 수업들은 대부분 학생들의 성실성과 시험을 위한 점수 척도에서 중요도를 차지하는 부분이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현장에서 필요하면서 많이 쓰이는 수업 시연과 교구 제작 그리고 실습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은 바로 교수님들이 강의 중간중간 학생들이 지루해하거나 졸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질 때 꺼내는 현장에서의 경험들과 팁들이죠. 그래서 그때야말로 졸던 잠도 깨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순간입니다. 저 또한 그때 들었던 이야기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힘들었던 순간에 잘 대처하고 도움받았던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론과 학과 공부를 했을 때의 즐거움보다 내가 실습하고 교구 제작했을 때, 친구들과 교수님 앞에서 수업 시연을 했을 때 즐거웠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실습, 교구 제작, 수업 시험보다 오히려 이론과 학과 공부를 했을 때 더 즐거움을 느꼈다면 이 부분도 오히려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로 일했을 경우 성취감이 낮을 수 있기에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합니다. 만약 실습, 교구 제작, 수업 시연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꼈다면 실제 취직해서 어린이집 교사 혹은 유치원 교사가 스스로에게 맞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칠 수 있는 포인트는 수업 시연 과정은 같은 과 친구들과 교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떨리긴 해도 그 대상이 성인이기에 내가 수업했을 때 친구들 리액션도 좋고 어느 정도 내가 예상되는 방향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특히 더 재밌습니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현장 그리고 실습을 경험해 봤을 것이기에 내가 이론과 수업으로만 배웠던 것과 정말 다르고 이미 실습을 통해 경험해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며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들을 많이 겪게 되며 실습 때 겪지 않았더라도 그 이외에 여러 돌발 상황들과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거기에 수업이나 놀이를 진행해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들이 따라와 주지 않을 때도 많고 1분도 집중하기 어려운 게 아이들이기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손유희와 표정, 어조 등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습할 때조차도 경험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실습생 분들은 준비한 교구나 놀이 재료들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제가 현장에서 실습생들을 봤을 때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스스로 자신의 수업에 대해 아쉬워하거나 당황해하는 실습 선생님들도 많았죠.
학교에서의 수업 시연들이 총 10단계 중에 2단계 정도의 강도였다면 실습은 8, 9단계 정도의 강도로 다가오기에 실습 과정을 지내다 보면 시간도 부족하고 체력 소모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실습 때에는 원에서 퇴근하면 집에 가서 교재교구 만들어서 제출해야 하고 반수업을 위한 수업 준비, 재료 준비도 해야 하고 실제 일지도 작성해보고 또 중간에 피드백도 받고 그리고 경영 선생님 앞에서 수업도 해야 하죠. 현장 선생님들이 많은 부분을 감안해서 봐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 학교에서 성실했던 학생일지라도 현장에서의 일들을 겪으며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고 또 다른 학생은 실습 자체를 포기하겠다고 하거나 실습 도중 갑자기 원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학생분들의 유형도 정말 다양합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닌데 실습 도중 그만두는 상황과 이유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라면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현재 여러분들, 실습했을 때 어떤 경험과 어떤 기분을 느꼈나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좋은 부분도 있었고 즐거움을 느꼈다면 어린이집 교사 혹은 유치원 교사를 경험해도 좋지만 실습 때 너무 버겁고 힘들었거나 혹은 실습 도중 울었던 경험이 있다면 혹은 울지 않았더라도 현재 이력서를 넣었을 때 혹은 면접을 보고 난 이후에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닐지 고민된다면 시작하기 전에 다른 일을 찾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가장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실습보다 현장이 일의 강도가 훨씬 셉니다. 그래서 실습 때보다 시간을 훨씬 더 쪼개 써야 하고 아이들 도와줄 일이 많아서 늘 도와줄 교사들이 부족하고 교사들은 두 손 두 발 다 동원해도 도움 줄 손이 부족하고 아이들 하원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수업 준비와 원 서류들 처리하고 알림장을 쓰거나 학부모에게 전화하는 등 이 모든 걸 다 해야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각자 맡은 담당 반서류, 원서류 등의 일들을 처리하거나 심지어 행사가 토요일에 있는 경우라면 토요일도 출근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죠. 그리고 실습생이기에 현장에서 감안해주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아이들 돌보고 청소하고 학부모 관리, 일지와 관찰일지, 각각의 교사가 맡은 원서류, 수업 준비 등을 기본으로 여러 일들을 그리고 자신의 반 일들을 스스로 처리해야 하고 거기에 동료 교사와 상사들도 잘 맞아야 하고 어떤 원은 시설이 정말 좋지만 또 어떤 원은 시설도 정말 안 좋고 경우의 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습 때는 점심시간, 휴게시간, 퇴근시간 다 지켜주지만 실제 일을 시작하면 정해진 시간을 지키기란 정말 어렵고 초과 근무를 해도 수당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수당을 챙겨주는 곳이라 하더라도 정해진 기준 이상은 수당에 포함되지 않기에 그저 받아들이고 일해야 하는 게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현 상황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를 하고 싶다면 교사에 대한 열정이 특히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끝은 퇴사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 일이 맞는지 살펴보려면 나의 성격도 고려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 중에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는 어떤 성격이 더 어울리나요?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후자인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특히 일반 직장인들보다 더더욱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는 사람과 사람 일을 대하는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일할 때 잘 웃고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격이 동료 교사와 상사와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학부모의 관계에서도 남들보다 일의 과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거기에 수업이나 실습 때 배운 상호작용처럼 동료 교사와 학부모 등 성인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건 또 정말 다르고, 성인이든 아이든 결국 교사로서 아이들을 주목시키고 한 반을 1년 동안 이끌어가야 하기에 남들 앞에 서고 이끌어가는 것에 두려움도 없어야 하죠. 더 나아가 전화를 하든 방문을 하든 학부모 상담 시간에는 교사가 주최자가 되어야 하고, 또 행사를 하게 되면 운동회나 참여 수업, 학예회 등 사회자로서 이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습을 진행했을 때를 떠올리면서 내가 교사였을 때 어떤 모습일지 오히려 더 궁금해졌거나, 이 말을 듣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어린이집 교사 혹은 유치원 교사로서의 모습이 그려졌는지 생각해보고, 또 하나는 내가 이 직업에 맞게 어느 정도 외향적인 부분도 갖추고 있는지, 혹은 내향적이더라도 내가 충분히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100% 일하다가 후회하고 퇴사할 것입니다. 다른 직업과 다르게 일의 강도가 높은 편이라 중간에 퇴사하고 싶은 마음을 안 가져봤던 교사? 제가 경험하면서 여태껏 단 한 명의 선생님도 찾아보지 못했고, 퇴사율과 이직률 또한 정말 높은 직업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는 3, 4년차 이하라면 이직도 정말 쉽고, 이직이 쉽다는 것을 알기에 이 점을 이용해서 낮은 경력일 때 오히려 한 원에 오래 있기보다 여러 원을 다양하게 경험하려는 선생님들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도퇴사하는 경우도 많아서 경력 증명서에 1년마다 다른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경력을 가진 교사들도 많죠. 그래서 지금 이력서 돌리는 입장에서는 들어갈 곳이 없다고 하지만, 반대로 현장에서 근무했을 때 원의 입장에서는 하도 선생님들이 나가니까 같이 일할 선생님들이 없다는 소리를 너무도 많이 들었습니다. 전 심지어 첫 유치원 입사 후 입학식 때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지만, 어떻게든 다녀야 한다는 생각에 1년을 꾸역꾸역 채웠지만 결국 후회만 남았고, 이후 어린이집에 다녀도 결국 끝은 퇴사로 여기까지 돌고 돌아서 오게 되었기에, 여러분은 내가 이 일이 맞지 않는 것 같고 고민이 반복된다면 고생은 고생대로 해서 매일 병원 들락날락하며 후회하지 마시고, 저보다 더 빨리 시간을 절약해서 남들보다 앞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너무 힘들 것 같고 걱정되지만, 그래도 직접 경험을 해보면서 비슷한 원들 주변을 맴돌며 여러 번 이직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현재 나 스스로를 잘 파악해서 남들보다 시간을 절약하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찾을 것인지, 듣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듣지 않을 것이기에 나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여러분이라면 평소 생각의 크기가 깊을 것이고, 남들보다 이미 한 발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하신 분에게만 한해서 저에게 도움 요청하시면 한영현 가족이 되어 과거에 제가 밟아왔던 여러 시행착오들을 줄여서 함께 끝까지 도울 것이니, 목적 없이 방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 보는 시점 기준에서 컨설팅이 마감되었더라도 언제나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기회 또한 용기 있는 자만이, 시도해본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